뭐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유류분 분쟁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류분 제도가 우선은 뭔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한테 유류분 제도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약간 다툼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알려고 하는 정보잖아요. 그죠. 상속에 대해서 워낙 약간 이제 갈등이 있는 분들 많이 뵀었으니까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거죠. 원래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생전에 다 줘버리면은 상속인들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형제가 3명인데 부모 입장에서 첫째한테 다 줬다. 그럼 사실 이것도 자유죠. 내가 번 돈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나중에 두세 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반인 분들하고 얘기하다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전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조금 이게 법감정 측면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내가 내 번 돈인데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 고인의 뜻을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생존권 보장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농경사회나 이럴 때는 이제 가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재산을 다 주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만은 현대에는 그런 농경사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세무사님 말씀대로 일반인 법감정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요새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헌법재판소가 2010년과 2013년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헌 심사를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근데 둘 다 합헌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중에 일부에 대해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사실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세계 뭐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만들어졌어요. 77년에 민법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것은 아니고 77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개정의 목소리는 있었는데 50년 정도? 국회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일부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유류분 분쟁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분 제도 사라진 게 아니고 먼저 유류분 제도가 이제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라고. 근데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위헌인데 이제 당장 없애면은 혼란스러우니까 좀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헌인 거죠.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자녀나 배우자인데 형제자매가 사실 기여한 게 없잖아요. 요즘 형제는 거의 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실제 실무적으로도 뭐 형제자매가 소송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가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상속권 같은 경우도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결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유류분 상실 사유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면 뭐 직계 좀비 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유류분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저거 생겼어야 됐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옛날부터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만든 거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위헌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기여분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 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왜냐면 유류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나는 기여를 했다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 조항에서 준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합헌으로 봤어요. 나머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합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연동됐었던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하라법
구할업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상속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는 게 두 번째 헌법 불합치 사유인데 이제 구할업법 같은 경우는 사망하고 나서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상속인이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수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면 아들이 죽었다. 근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어릴 때 이 아들을 버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니까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속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결격 사유는 원래 민법에 있었는데 상속권 상실 사유랑 유류분 상실 사유 이 두 가지는 민법이 없었어요. 결격이랑 상실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상속권 상실이 좀 더 중한 범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취지는 비슷한데 상속권 상실 사유는 이제 좀 더 이제 중대한 그런 사유들에 있어서 아예 상속권을 상실시킨다. 이런 건데 이제 구할업법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상속권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요건 이제 민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건도 당장 이게 지금 민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내년인가 그렇게 시행이 돼요. 1년인가 딜레이. 그래서 이따가 시행.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상속권 상실 심판 청구를 먼저 해서 상실시킨 다음에 이제 그걸 기초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지금 이제 이걸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이걸 만들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뭐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이게 애매하시겠어요. 진행하고 계시지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과연 얼마의 기간이나 얼마로 측정할 거냐. 그게 사실 뭐 모든 법적 사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관계의 입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자랐던 형제자매들의 어떤 진술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연락했는데 뭐 단칼에 거절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참 상속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별개 의견 중에 이것도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같이 한 게 위헌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똑같은 비율이니까.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좀 더 받잖아요. 근데 유류분에서는 똑같이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별개 의견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저것도 타당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별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별개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가. 그죠.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 느꼈을 때 상속은 뭡니까?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을 자녀들 혹은 상속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유류분 제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는 최소한으로 운용을 하는 면이 좋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취지와 어떤 목적에 따라 해야 되는 건데 상속제도 제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피상속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 최대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망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상속 세금 때문에 저는 행복한 상속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미리 가르마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해야죠. 요즘에 치매나 와병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 못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인들끼리 본인의 욕심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세금 준비하고 상속에 대한 것도 가족의 관계도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피상속인이 막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막내가 다 해줬으니까 다 좋아. 근데 다른 상속인도 동의하면 오케이인데 또 그중에 또 힘든 상속인이 난 이거 동의할 수 없어. 이러면 또 이제 가정이 파탄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상속인들과 또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박재현 변호사님과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모셔가지고 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